안녕하세요. 저 빙글에서 마케팅하고 홍보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회사는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가 웹에서 이제 베타 서비스를 작년에야 이제 시작을 했고 앱이 나온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입니다. 3월에 안드로이드 앱이 처음 나왔었고 5월에 아이폰 앱이 나왔고 아직 이제 베타 서비스 딱지도 못 대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서비스예요. 제가 빙글에 입사를 한 게 정식으로 이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상 신입사원인 셈인데요. 이게 입사하기 전에 뭐 했냐면 제가 이런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만드는데 제가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에 업무 시간의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꼬박꼬박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사에는 미안했던 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블로깅을 했었고, 그리고 돈을 받는 일은 기자였어요. 제가 신문사 기자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빙글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훨씬 많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훨씬 더 신경을 쓰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려고 했던 일은 기사를 쓰는 일과 함께 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반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블로그에 뭔가 글을 쓸 때마다 굉장히 진지한 댓글과 토론들이 이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알아봐주고 연락도 해주고, 그런데 기사를 써가지고 뭔가가 올라가면은 아주 격렬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주로 제가 열심히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그리고 뭔가 틀리면은 전부 다 이 알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기자놈아 뭐 이런 얘기가 늘 나오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블로그는 알려지지 않고, 신문에 쓰는 거는 한 줄 실수를 한 것도 그렇게 꼬박꼬박 꼼꼼히 챙겨보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전에 있던 회사로 스포트라이트가 돌아왔던 거죠.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블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별로 주목해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눈에 띄고 싶어도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늘 그랬던 거죠. 그렇다고 뭐 제 블로그 방문자가 그렇게 썩 적었던 건 아닙니다. 뭐 많으면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들어오고 그러는 괜찮았던 블로그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경쟁 자체가 원래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쟁이 불가능한 일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인터넷이 생기면 우리한테 기회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글을 쓰고 내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세상에 누군가가 언제든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봐주겠지. 그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겠지. 근데 되나요? 이게 이집트 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혁명은 소총이나 칼로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한다고, 우리 저런 거 되게 가슴 떨리면서 믿고 와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이 과연 우리에게 구세주였나?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인데, 오마이뉴스가 처음에 출범할 때의 얘기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거였죠. 우리가 전부 다 기자고 우리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오마이뉴스는 그런 거라는 플랫폼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오마이뉴스가 계속 커져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1등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뭐 앱스토어를 만들고 카카오 게임을 만들어서 이 중소 게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평가받고, 이럴 때만 해도 뭐 우리 모두 다 애니팡을 만들면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뽑아왔던 게임 순인데요. 여기 있는 CJ, 뭐 게임빌 역시
굉장히 크고 역사가 오래된 큰 회사들이 다시 이곳에서 상위 순위권을 휩습니다. 이거는 스포티파이와 판도라라는 미국의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인디밴드가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스포티파이와 판도라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벅스 같은 그 스트리밍 뮤직 서비스죠. 여기에서 자기네 밴드가 만든 곡이 31만 2천 번 판도라에서 플레이가 되면 레코드판 한 장판 수익이 자기한테 떨어진대요. 레코드판 한 장에 31만 2천 번 재생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과연 우리한테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뜰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일을 우리가 예전에 막연히 낭만적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해주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까 그 가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악당이 개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시스테마틱해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동네 깡패가 나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이게 조직폭력배 사업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디 하소연을 할 곳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좀 그 긍정적인 예들도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싸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 경우겠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으면은 아마 미국에서 싸이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그때 싸이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미국의 티페인이라는 그 힙합 아티스트가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소개를 하면서 쫙 퍼져갑니다.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싸이를 소개를 해주면 그게 갑자기 이제 뜨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유명한 유수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싸이를 다뤄주지 않으면 싸이가 과연 뜰 수 있었을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일개 뮤지션 한 명이 팬들이 많은데 싸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언제든지 이런 그 메가톤급 히트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제가 있죠.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이 같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티페인이라는 사람이 강남스타일을 보지 못했으면 다른 거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지 못했으면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다른 분야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싸이를 볼 수 있을 만한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다면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저런 에디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1년에 싸이를 몇 번씩 볼 수 없는 이런 제약 조건일 거예요. 저희 서비스는 이런 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런 거였어요. 그럼 과연 그러면은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가 내 글도 봐주고 내가 하는 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하듯이 하면 되죠.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잡지사 편집장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출판사 편집장님들 쫓아다니면서 제발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경쟁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이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기회를 다시 좀 만들어보고 싶은 플랫폼이에요. 빙글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관계를 맺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빙글에서 하고 있는 건 콘텐츠와 취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런 것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남자인데 옷 얘기만 한다. 이게 흔치 않은 경우라고 제가 들은 건데 요새는 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인데 맨날 힙합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나요? 쟤는 옷 얘기만 하는 애, 쟤는
음악 얘기만 하는 애. 그러니까 음악 친구가 되고 옷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악만 좋아하고 옷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그걸로 전부 다 평가를 해요. 그게 싫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또 메이저리그 얘기하고 있어. 그 테디베어 아직도 그거 갖고 노냐? 뭐 이런 얘기들 맨날 하잖아요. 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안 해. 왜 남자들은 축구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아니거든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음악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꺼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가요? 우리 다 이렇잖아요. 뭔가 나는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든 내가 즐기는 관심사든 그런 게 우리한테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빙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 힙합이 너무 좋아서 DJ 대회에서 수상까지 한 훌륭한 DJ, 저런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들을 올리고 나는 빠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맛집 얘기만 하는 친구, 힙합 얘기만 하는 친구, 메이저리그 야구 얘기만 하는 친구가 아닌 그냥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함이 극단에 이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존 레논이 비틀즈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다닐 때 기타를 하도 쳐가지고 손에 피가 나고 목이 쉬어가지고 다음날 공연을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독일에서 투어하던 무명 시절에 날마다 365일 중에 300일 이상 공연을 했대요. 미친 거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돈도 별로 못 받고 건강도 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을 왜 할까? 하지만 우린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좋아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자체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빙글에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냥 그 자체에 저희는 컬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컬렉션들이 하나의 잡지가 되는 그런 거죠. 이런 컬렉션들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릭을 한 번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웹에 있는, 모바일에 있는, 빙글에 있는 다른 어느 콘텐츠든지 내가 모아놓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를 이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상이 언제나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라쿠텐이라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비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매각하신 그 호창성 문지원 대표거든요. 이분들이 만든 비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 드라마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뭐 여기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자막을 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자막을 쉽게 먼저 달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자막을 달았다라는 걸 나중에 크레딧을 남길 수 있게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조금 더 내가 더 이 자막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밤을 새면서 꽃보다 남자를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태국어를 할 줄 아는 인도 사람들이 태국 드라마를 힌디어로 번역해가지고 인도 시청자들에게 옮기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200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어서 일본 기업에 매각이 됐어요. 그때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까지 달아가면서 열심히 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누가 인도 사람들이 태국 드라마를 힌디어로 자막까지 달아가면서 열심히 볼 거라고 생각했겠어. 조금이었겠죠.
뭐 미국에서 몇만 명, 인도에서 몇만 명, 태국에서 몇만 명, 몇천 명. 그 사람들을 다 모으면 2,200만 명이 됩니다. 저희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범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그냥 단순히 동영상에 자막을 달았던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큰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카페와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카페는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를 만들죠. 그런데 15년 전에 카페가 처음 만들어지고 인기를 끌고 인터넷 초창기부터 인기를 끌었던 저 서비스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과연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운영진이 되고 나면 마치 카페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판매도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건 아니죠. 카페를 만들어가는 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카페의 모습 같은 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글이 지금까지 이뤘던 숫자 같은 거를 이게 공유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쓰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직 자랑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한 달에 액티브하게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숫자가 1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레진 코믹스처럼 80% 이상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방문하는 그런 엄청난 충성도 높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저희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해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씁니다. 이것도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하면 아마 엄청나게 높은 리텐션 레이트일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훌륭한 사람들의 콘텐츠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북돋아주고 내가 여기에 기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작자들의 가치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큐레이션 기능이라는 게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지만 빙글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향을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독자들입니다. 그런 취향 자체가 대접받아야 되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게 빙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지금 현재 14개국 언어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 커뮤니티가 현재 제일 크게 한데 스페인어권과 아시아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앞으로 뭐 저희 서비스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세계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잡지도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진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